사장은 로스팅의 원리입니다. 이번 차트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로스팅 한다 그러면 로스터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번 기본적으로 열전달은 전도. 프라이팬에 넣고 가만히 가열한다면 전도가 주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대류, 열풍이 지나간다 그러면 대류일 거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건데 조그마하다 그러면 이런 쪽 위주로 일어날 거고, 대량이라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일정하게 해야 되면 결국 열풍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런 로스팅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본 것은 드럼형이고요. 대형으로 된다면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스팅에 일어난 커피의 변화, 그러면 주로 화학적인, 성분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생두의 품모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로스터 자체에 있는, 그리고 생두에 있는 내부 온도를 잴 수는 없죠. 생두가 지나가면서 닿고 있는 그 부분을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스터의 온도는 높다가 약간 식다가 다 좀 올라가겠지만, 여기 생두가 닿고 지나가는 부분은 자꾸 생두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질 거니까 쭉 떨어졌다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삶는다 그러면 100도인 거고, 토스트를 한다 그러다 121도거든요. 직화에 가열될 때가 올라가는데, 메일라드 반응은 160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이상에서는 카라멜 반응도 일어나고, 너무 올라가면 탄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수시되겠죠.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열을 흡열하다가 스스로 열을 내버리는 단계로 가면,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수분이 있을 때는 수분이 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1kcal 필요하는데, 이게 기화될 때는 540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에 있는 물을 가열을 한다 그러면 온도가 40, 50, 60 쭉 올라가 100도 가서는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기화되면서 그 기화를 통해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수분이 불과 10%이지만 얘가 상당히 그 커피에서 버퍼링을 하고 있는 거죠. 온도가 안 올라가는. 근데 더 이상 건조할, 열을 해줄 수 있는 물이 없다. 그다음에 스스로 발열한다. 그럼 순식간에 그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빨리 되다가 우리가 엔드 포인트 잡을 때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면은 조절하기 쉬운데, 끝에 있는 부분이 빨라지니까 미리서 열도 줄이고 잘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 함량은 10%대에서 2, 3%대까지 수분이 줄어드는 거고, 색깔은 점점 진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1g의 물이 내지는 1g의 고용분이 이 기체가 됐다. 그러면 거의 1000배 가까이 부피가 늘어납니다. 1000배 정도가. 그래서 옛날에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이게 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부피 팽창의 힘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린 거잖아요. 지금도 휘발유 같은 경우 태우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가열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물이 더 이제 증발할 수 있는, 기화되면서 부피가 늘어날 요인이 되고, 유기물도 기화되면서 유기물이 감량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뻥튀기처럼 부피가 팍 늘어나야 되는데 커피는 팡팡 깨지기만 하지 뻥튀기처럼 팡 터지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면 실실실 빠져나갈 거고, 팝콘처럼 단단한 껍질이 있으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팡 터져버릴 건데, 커피 같은 경우는 짱 깨지지, 이게 터지지는 않는 거죠. 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0.7 정도의 부피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안 늡니다. 그래서 최대로 2배 이상 부피가 늘지 않는다. 근데 부피가 2배다 그러면은 요 길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길이가 2배면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8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2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이로 봐서는 큰 차이 안 나는 거지. 길이가 2배, 2배, 2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두 같은 경우는 비중이 1.2 정도 되니까 생두를 넣으면 물에다 깔아앉아야 되는 거죠. 뜬 게 있다 그러면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거죠. 세포 속은. 결점두가 이미 다 제거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두가 되면은 이 자체가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2배. 그러니까 비중이 그만큼 낮아져서 다 떠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원두를 분쇄하면 모든 조각은 원래 그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일정한 크기가 있다 그러면 모든 커피는 분쇄된 커피는 떠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에 깔았다 그러면 이미 완전히 해가지고 물이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진 것도 있다, 물에 떠 있는 게 있다. 물에 떠 있으면 추출이 균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사실 물에 탁 일찍 잠기면은 일정하게 추출이 더 쉬울 텐데 이렇게 가벼워서 뜬다. 더군다나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이제 세포질이 꽉 차 있을 건데 건조하는 과정에 이렇게 수축돼서 이렇게 차 있는 게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성분이 완전히 시럽처럼 녹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겉에 이렇게 돌고 있다가 식으면서 코팅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가스는 만들어질 건데 그 CO2가 주로 CO2인 가스가 그 안에 갇혀 있다. 그것도 그냥 상압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압력이 높을 정도까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추출할 때 물을 부으면 여기 구멍, 여기에 당액이 녹아서 구멍이 뚫리고 뚫리면서 CO2가 들어가서 빠져나오면서 뽀글뽀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데 원래 세포벽은 이보다 얇겠죠. 얇은데 여기에 아까 그 당액이 아까는 매끈하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뭐 180도, 200도 가까이 되는 거라서 용암 끓듯이 보글보글 하고 있다가 점점 식어서 이렇게 굳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뜸들이기를 하면 여부 성분이 이 중에서 원래 이제 안에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드러날 정도로 이 성분이 녹아줘야죠. 그러면 커피 같은 경우는 한 겹, 두 겹, 세 겹 들어가서 녹여내는데 겉에 있는 얘 부분만 많이 나오고 여기 물이 침투가 안 되면 얘는 로스잖아요, 100%. 여기는 과잉 추출이 되고 여기는 과소 추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세포에서 녹일 수 있는 성분이 30%인데 30% 중에서 균일하게 20%를 녹여내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해서 물이 골고루 지나가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로스팅 중에서 뭐 물도 갖고 있던 것 중에 날아가고요. 100%는 아니고 그 대부분 날아가고 유기물도가 CO2 형태로 그러니까 다당류 같은 경우 원래 저분자 물질도 있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로스팅 할 때 보면 산이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뭐 식초 같은 경우 가열하면 휘발하죠. 근데 식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식초가 그 당시에 합성될 리가 없잖아요. 유기물 중에 일부가 일산화탄소로 쪼개져 나온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로 쪼개져 나온 것도 있고 식초, 초산 온갖 형태로 쪼개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손실이 된다. 그러면 이 유기물 손실률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어떤 색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만약에 재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숫자로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하여간 색깔, 표면, 콩의 구조, 밀도, 수분 이런 것 등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향기 물질인데 원래 생두에는 향기 물질이 거의 없고 향기 물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전구체가 있는 거고요. 얘가 카라멜 반응, 메이알드 반응, 그다음에 카로테노이드 분해, 이런 클로로겐산의 분해 그런 것에 의해서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뭐 CO2라든가 뭐 적은 형태의 유기산도 쪼개져 나오겠죠. 문제는 이 중에서 우리가 변하는 성분, 커피 같은 경우는 멜라노이딘이 25%가 됩니다.
멜라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칭이죠. 카라멜화되어 있는 물질의 통칭인 거고, 이 중에서 단백질이 감소했다. 그럼 크게 감소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아미노산 단계, 이것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카페인은 오히려 늘어났네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게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수분이 줄어서 10%가 0%가 되면 전체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소량만 분해되면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많이 분해되면은 거의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당류도 줄어들고, 다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거나 줄어들고요.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거의 멜라노이드이고요. 휘발성 향기 물질은 거의 없죠. 생두에.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게 0.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맛있다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멜라노이드도 아니고 쓴맛 성분도 아니고 이 향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향이 됐으면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멜라노이드예요. 여기 참고로 이제 커피 부피와 밀도를 측정하고 것을 소개해 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를 놓고 기계에다 놓고 평균적으로 겉보기 부피를 재는 건 그런 기계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계 없어도 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팀에 있을 때 받은 이런 건 다 부피로 팔거든요. 중량으로 팔지 않고. 음료 같은 것도 캔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양을 채워서 팔아야지. 중량으로 팔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 단위로 팔고 있는데 아이스바 같은 경우 과연 생산하는 게 부피를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방법, 내가 있을 때는 이 방법만 있었죠. 여기다가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재면은. 근데 아이스크림이 동그란 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넓적하고 얇으면 이게 들어가려면 넓어야 되잖아요. 넓어야 되는데 얇으니까 실질적으로 눈금이 정확하지가 않죠. 번거롭고 재는데 시간 걸리고. 그때 하던 방식이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것도 되네 했던 게 그냥 무게를 재는 거였어요. 무게를 어떻게 재냐 그러면 뭐 저울에다가 일단 뭐 용기 차가운 용기 불을 채워놓고 아이스크림을 담글 때 딱 이렇게 닿지 않게 이렇게 담그는 거죠. 그럼 이 부피 증가되면은 그게 무게잖아요. 무게가 부피잖아요. 사실은 그 볼륨만큼 물이 증가한 효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에 넣고 증가된 높이를 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눈금이 자체가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도 걸리고 이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 조그만한 건데 그럼 저울이 소수점 2단 이상 나오는 거에다가 바늘로 딱 찍어서 여기다가 탁 담가서 깔아앉으면 안 되고 위로 떠 있어도 안 되죠. 딱 중간에 있으면 하나의 부피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몇 개 정도, 10개, 20개 정도 부피를 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차 추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 담가서 여기까지 담갔을 때의 부피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커피를 넣고 채워서 담갔을 때의 부피 재면은 10개, 20개 뭐 그런 것도 한꺼번에 잴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보면 개별적인 그 팽창도가 얼마인지도 무게 대비 팽창도를 무게 대비 부피 하나하나 무게 재기 쉽고 하나하나 부피 재기 쉬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로스팅의 제어 이것도 예전에는 감각적인 게 많이 됐는데 갈수록 이제 열 흡수하는 걸 보면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감각적으로 제어해야 되느냐 프로파일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서운한 게 이런 감각 못지않게 수치적인 게 사실은 맛에서도 많은 수치가 도입되길 바라긴 하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결국 원리는 그거죠. 이 생두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한 열로 빠른 속도로 로스팅하는 게 좋다. 이게 되면 열의 흡수 커브를 보면 이 생두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커피 생두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열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가열 시간이 질질질 길어지면 커피의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 양은 작고 그 물질이 계속 쌓인다고는 똑같은데 사실은 휘발하고 분해되는 과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커피를 로스팅 하려면 어떤 커피에 견디는 정도를 열 흡수 정도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책의 구석상 채워놓은 부분이 강했고요.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향기 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